제13강 뇌분비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뇌분비계는 당뇨병만 알면 됩니다. 제4강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으로서 놓고 보면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올라갑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우울증이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요.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하고요. 자, 조심성이 증가하고요. 경직성이 증가하고요. 생에 대한 회고 시간이 증가하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고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뇌분비계 구조. 뇌분비계 구조를 보면 부갑상생, 갑상샘, 부신, 췌장, 난소 이건데 이것의 역할은 뭘까요? 호르몬이고요. 에너지 생성입니다. 에너지 생성. 그리고 시험에서는요. 당뇨병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 갑상선 크게 줄어들어 분비량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 질량도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하고요.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이란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요. 자, 인슐린 부족으로 생기는 당뇨병은 고혈당입니다. 혈은 피고요. 피에 당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우리 몸속에 있는 당을 분해해서 그것이 몸속의 영양분을 제대로 축적이 되고 영양분 순환이 되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면 영양분 섭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양분 섭취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많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소변을 자주 봐요. 그래서 당뇨증이 생깁니다. 이게 당뇨병이에요. 그러면 저혈당은 뭐냐면 당뇨병이 고혈당인데 당뇨병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제때 안 하거나 이 치료가 조금 부족했을 때 이때 합병증으로 저혈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은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갑자기 차가 멈춰져 있을 때 대부분 저혈당을 의심해봐라. 그럴 때 사탕이라든가 이걸 건네줘야 돼요. 이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혈당을 주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혈당일 때는 땀을 많이 흘리고요. 배고프고요. 어지럽고요. 그리고 방치 시는 뇌손상을 입어요.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대부분 뇌와 관련되어 있다. 왜냐? 치매이기 때문에 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뇌와 관련된 질병을 대부분 소개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기본은 고혈당인데 자, 치료를 조금 잘못했을 때는 갑자기 저혈당이 생긴다. 그래서 저혈당도 한두 번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혈당도 같이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당뇨병일 때는 반찬이 싱겁게 모든 질병은요. 식물성, 건강식이 식물성이기 때문에 식물성 이렇게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은 곡류, 콩, 과일 등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해주고요.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하면 안 되고 주사로 주입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발톱은 일자로 잘라줘야 됩니다. 발톱은 일자로. 이게 왜냐하면 내성 발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자로 자르는 거예요. 손톱은 둥글게. 당뇨병 초기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적게 마신다. 2. 음식을 적게 먹는다. 3. 소변량이 증가한다. 4. 체중 증가. 5. 식욕 변화.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당뇨병, 다음증, 다뇨증, 다시증, 체중 감소. 다른 말로 해가지고 인슐린이 역할을 못해서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서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빠져나가니까 많이 먹는 거고요. 그리고 물을 또 많이 마시게 되니까요. 소변으로 나오니까 당뇨. 노인의 영양관리에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는 1. 간경화, 2. 신부전, 3. 심부전, 4. 갑상선 기능 저하증, 5. 당뇨병.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수분이 뭐예요? 우리 몸의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의 청소 역할을 하는 게 신장하고 간이에요. 그러면 수분 섭취를 권장하면 수분 섭취가 우리 몸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뭘 청소할까요? 종기입니다. 그래서 염증성, 유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 염증성, 종기성 염증성, 그래서 폐렴, 고혈압, 협심증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당뇨병도 염증성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게냐면 간과 신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래서 간경화, 신부전, 심부전,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도 마찬가지고요.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죠.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 그래서 갑상선도 그냥 청소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종기성은, 염증성은 수분 섭취를 통해서 염증을 밖으로 밀어낸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 2. 공복 시 혈당이 감소한다. 3. 체중이 증가한다. 4. 질 분비물이 감소한다. 5. 혈중 포도당 수치가 내려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온다. 당뇨병이 생기면요. 상처 치유가 지연됩니다. 자, 상처 치유가 지연됩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은 에너지 생성. 그래서 에너지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니까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으로 적합한 것은 1. 과일 주스, 2. 김치찌개, 3. 닭볶음탕, 4. 돼지고기 두루치기, 5. 생선구이. 과일 주스죠? 식물성, 동물성 이렇게 공부해주면 됩니다. 건강식이 식물성이죠? 그래서 식물성을 먹여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가 저혈당 증상을 보일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대화를 한다. 2. 의식이 있다면 빨리 물을 마시게 한다. 3. 의식이 있다면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먹인다. 4. 갑작스런 자세 변경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5.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게 한다. 저혈당 증세가 왜 생기냐? 당뇨병은요. 자, 당뇨병은요. 고혈당이에요. 자, 고혈당인데 고혈당에 이 치료를 밥을 제때 안 먹거나 그러면 당이 보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혈당이 됩니다. 이때 혈당이 낮기 때문에 혈당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 이런 거를 먹여 줘야 돼요. 당을 먹여 줘야 되는 거예요. 혈당 강아지는 오히려 더 안 좋죠.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공복 외에 운동을 하게 한다. 2.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한다. 5.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제공한다. 4. 발의 상체 유무를 자주 확인한다. 5. 소금량을 점차 늘려 반찬을 제공한다. 식물성, 동물성, 식물성이 건강한 거고 동물성이 비건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복의 운동, 그러니까 당뇨병은 별거 없어요. 공복에 혈당이 올라가니까 운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인슐린은 주사로만 하는 거예요. 경구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이거는 동물성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제공하면 안 되죠. 그리고 당뇨병은 발의 상처 유무를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상처가 잘 아물질 않기 때문이에요.
소금도 동물성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 단 음식을 피한다. 2. 소금 섭취를 늘린다. 3. 식사량을 많이 늘린다. 4. 콜레스테롤 시기를 한다. 5. 나물이나 채소를 피한다. 단 음식을 피한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병은 식물성, 동물성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거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식이요법은 간단하게 식물성이 건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자, 단 음식을 피해야 되고요.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되고요. 식사량도 적절하게 해야 되고요. 콜레스테롤이 동물성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피해야 되고요. 자, 나물이나 채소를 식물성을 먹어줘야 돼요. 주기적인 당뇨병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40세 이상 2.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3. 내분비 질환이 있는 사람 4. 자주 먹어도 체중이 주는 사람 5.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 당뇨병은 질병이죠. 자,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당뇨병 검사를 주기적인 당뇨병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죠. 건강하니까요. 나머지는 그래도 뭐 위험성이 있으니까 검사가 요구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이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피한다. 2. 커피, 탄산, 음료수 등은 피한다. 3. 푸른 잎 채소류는 피한다. 4. 술은 피한다. 5. 육류는 기름기가 적은 붉은 살코기라도 자주 먹거나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푸른 잎 채소, 이거 식물성이죠. 식물성은 권장되는 거예요. 식물성. 당뇨병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배뇨의 감소, 2. 수분 섭취의 증가, 3. 체중의 증가, 4. 질, 분비물의 감소, 5. 상처 치유력의 증가. 당뇨병의 증상으로 수분 섭취가 증가하고요. 자, 다음 많이 마셔요. 그래서 다뇨, 많이 소변을 보고요. 많이 먹지만 체중은 감소합니다. 당뇨병의 증상이에요. 당뇨병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을 옳은 것은 1. 버섯, 2. 해조류, 3. 양상추, 4. 맑은 채소국, 5. 달콤한 케이크. 자, 식물성, 동물성. 식물성은 먹어줘야 되는 거고 동물성은 피해줘야 되죠. 식물성은 건강한 거, 동물성은 건강하지 않은 거. 그래서 5번 달콤한 케이크. 노인의 뇌분비계 변화 중 인슐린이 부족한 환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발한 증가, 2. 경련 증가, 3. 색구별 능력 상실, 4. 공복 시 혈당 증가, 5. 포도당 수치 감소. 당뇨병, 공복 시 혈당이 증가하죠. 당뇨병. 등급의 판정자 중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에 대한 건강 증진 예방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1. 치매 조기 검진 사업, 2.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3. 만성 질환 사례 관리 사업, 4.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5. 복지 상담 사업. 만성 질환 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 질환자 사례 관리 사업 이거예요. 저혈당 시 위험한 합병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간 손상, 2. 다뇨증, 3. 뇌 손상, 4. 다식증, 5. 고혈압. 요양보호사 시험은요, 그냥 다 뇌와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해주고 뇌와 관련된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저혈당 시 위험한 합병 증상은 뇌 손상입니다. 뇌 손상. 그래서 포도당, 그러니까 당 공급을 받지 못하면 뇌 손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저혈당 증상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옳은 것은 1. 뇌손상, 2. 간손상, 3. 고혈압, 4. 우울증, 5. 요실금.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대부분
뭐가 그거 하면 뇌손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뇌손상, 저혈당, 당뇨 환자의 저혈당 증상으로 오른 것은 1. 맥박 감소, 2. 호흡 증가, 3. 혈압 상승, 4. 식은땀이 난다, 5. 다갈.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식은땀. 자, 식은땀. 땀이 나는 거예요. 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혈당이 급하게 나가서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식은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나는 거. 요게 저혈당 증상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가 저혈당 증상을 보일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대화를 한다. 2. 의식이 있다면 빨리 물을 마시게 한다. 3. 의식이 있다면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먹인다. 4. 갑작스러운 자세 변경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5.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게 한다. 당뇨병의 합병증,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저혈당이 갑자기 발생하는데요. 혈당이 낮아질 때 혈당을 높여주기 위해서 단 거,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먹이면 됩니다.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질, 중독, 저혈당, 알코올 금단 증상, 뇌졸중 시 발생할 수 있으며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곤란 및 의식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1. 질식, 2. 경련, 3. 화상, 4. 골절, 5. 화재. 경련이죠, 경련. 노인의 내분비계 변화 중 인슐린이 부족한 환자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1. 발한 증가, 2. 경련 증가, 3. 색구별 능력 상실, 4. 공복 시 혈당 증가, 5. 포도당 수치 감소. 인슐린이 부족하다는 뜻은 당뇨병 환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뇨병은 기본적으로 고혈당이죠. 고혈당일 때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증가 이게 일어나죠. 자, 배뇨는 물을 많이 마시니까 배뇨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먹어도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서 체중 감소하죠. 자, 그러면 공복 시에도 혈당은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되면 합병증으로 해서 저혈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은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발한 증가, 발한 이게 땀을 많이 흘린다 뜻이에요. 그리고 경련도 일어나요. 경련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포도당 수치가 감소하고 저혈당이니까 대신 인슐린 당뇨병 환자는 기본적으로 혈당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복 시에도 초기에는 혈당이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세요.